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명의들의 복귀 김동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이 올 5월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파생 만기일이었고, 그 파생 만기일에 당일의 수급에 따라서 우리나라 만기일은 그 만기 당일의 포지션이 얼마나 강하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펀더멘탈이고 뭐고 간에 그냥 만기 포지션에 집중되어 있는 어떤 메이저들의 손익에 따라서 종가 지수가 혹은 종목들의 종가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해외 시장이나 이런 움직임과 별개로 우리 시장이 그런 어떤 옵션 만기에 영향을 받았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장세 자체는 미국의 통화 정책 그 유동성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을 그냥 크게 우리가 항상 주식시장에서 전략을 세우고 종목을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크게 실수할 때가 언젠지를 되돌아보면 장기적인 성장이 지속되는 주식은 매도를 하면 안 되죠. 매도를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성장 중에도 이렇게 산업이 혹은 기업의 이익이 이렇게 성장 중에도 그 시장 투자자들의 군중 심리나 혹은 욕심과 일시적인 공포로 인해서 주식은 수도 없이 이렇게 과열과 과매도를 반복하면서 올라가죠. 근데 이런 구간에서 사실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지속 여부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계속 된다라면은 여기서 팔건 여기서 팔건 어쨌거나 나중에 최종적으로 보면은 이 모든 매도는 재매수를 적절하게 하지 못했다면 다 실패가 되는 거죠. 이처럼 큰 그림을 항상 먼저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기업 분석을 할 때도 그렇고 경제 상황이나 증시의 전반적인 방향을 볼 때도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를 가고 있느냐를 한번 오랜만에 점검을 해보면 이건 제가 너무 길게 뽑았고요. 이건 별로 의미 없는 구간이고 사실 의미가 아예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경제학 원론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언제부터냐면 2008년도부터예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부터 양적 완화라는 걸 이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전통적인 통화정책 이외에 연준이 직접 채권을 사줄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양적 완화라는 걸 2008년도에 시작을 하면서 통화의 개념도 바뀌었습니다. 원래 M2를 봤는데 지금은 M2를 거의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복잡한 얘기지만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냥 주식만 보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08년도부터 상당히 많은 게 바뀌었고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코로나라는 우리 시대 최초로 겪는 전 세계 지구적인 이런 질병을 겪으면서 나타났던 전쟁, 대전쟁에 육박하는 그런 어떤 경제 봉쇄, 그죠? 그로 인한 막대한 미국이 몇 천만 원씩 가구당 수천만 원씩 실질적으로 쿠폰으로 돈을 입금해주는 이 돈 써라. 이 돈 써서 우리 경제 버텨내야 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이런 정책들도 나오면서 엄청난 상황들이 도래했었죠. 그로 인해서 공급망으로 인플레이션, 이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돈을 풀어서 이렇게 상승했고 그 돈을 빠르게 회수하면서 이 금리 금리 인상기 조정이 발생했고 지금은 금리 인상 멈춰 있는 상태에서 여기 완화 그리고 여기 긴축 그리고 지금 언제 완화해 주느냐 언제 완화해 주느냐를 모든 시장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스죠. 박스. 그러니까 이 완화 스케줄에 따라서 시장이 방향을 잡게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오락가락하고 있으니까 갈피를 못 잡고 등락을 거듭하는 박스 중인 거죠. 그렇게 지금의 상황을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런데 이번에
지난해 FOMC에서 파월이 제일 큰 얘기를 해줬잖아요. 인상은 없다. 왜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2%대로 내려오지 않으니까 한 번 정도 더 올리는 거 아니냐? 혹시 이러다가 이런 걱정을 했는데 인상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어쨌거나 지금은 금리를 올리다가 스탑 앤 고가 아니다는 거죠. 지금이 이게 한 번 더 고하기 위한 스탑 구간이 아니고 방향이 바뀌는 변곡점에 다다라 있으면 분명하다. 그리고 이걸 언제 내리느냐는 이제 고용이 급하게 악화되면은 내리기 시작할 거다라고 얘기하자마자 미국의 고용이 나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지금. 그죠? 물가는 이제 다음 달 5월 15일, 다음 주 15일 날 나오는데, 코어랑 헤드라인이랑 여전히 3.5, 3.8, 3.5면 높아요. 그죠? 이 정도 수준이면은 이 물가 보고는 아직 금리 못 내려요. 그러면 고용이 빠르게 불어져야 되는데, 고용이 불어진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수요 파괴에 대한 실질적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데이터들이 다 약해져야 돼요. 그럼 그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경기 충격이 좀 들어올 수 있어요. 그 경기 충격이 지난주에 나왔던 ISM 제조업 지수가 다시 꺾였죠. ISM 서비스업 지수도 예상보다 꺾이기 시작했어요. 고용, 소비, 그러니까 미국 서비스업인 소비니까 고용, 소비, 제조가 같이 꺾여버리면은 그러니까 전통적인 고금리 데미지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연준에서 고용이 나빠지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언제 내릴 거냐에 대해서 이거를 고용과 더 강하게 링크를 시켜버리면서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가 돼버리는, 다시 말해서 시장이 나쁜 경제 지표를 인하 기대감으로 긍정 해석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은 제일 좀 우리가 긴장하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M2를 많이 봤는데 지금은 미국 정부, 연준의 그 통화 정책이 있고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 이거 이제 기준금리,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기준금리는 우리가 다들 이제 얘기하는 이제 금리 정책으로 인한 지금 현재 5.5%니까 긴축 상태잖아요. 근데 2008년도부터 이게 전통적인 통화 정책만이 아니라 양적인 유동성 조절을 실질적으로 연준이 해줬죠. 그 양적 조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연준의 대차대조표상에서 우변, 즉 부채 항목에 있는 역RP, 이게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알고만 계세요. 역RP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화매 조건부 채권, 그 RP를 통해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해주고 회수하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 잔고가 지금 거의 다 떨어져 가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지중금인데, 지급준비금인데, 이걸 통해서 연준이 유동성을 조절했고, 그리고 미국 재무부에서는 채권, 단기 채권을 통해서 시장에 돈을 공급을 해준 거예요. 계속 이걸로 미국의 학자금들 연장을 계속 해주고 있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재정적으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줬던 거예요. 그러니 이게 미국 경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고금리로 인한 자산 효과는 확실하잖아요. 왜냐하면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미국의 고용은 코로나 때 트라우마 갔던 이민자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그 이민자의 그 저임금 노동자들로 인한 고용 시장이 버텨내지면서 임금 부담은 제한되면서 고용은 타이트하게 유지가 되고, 금리는 높아서 빅테크를 포함해서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미국 중산층 이상 계급들의 입장에서는 자산 효과가 생기는 이런 상태가 유지되면서 미국이 가장 좋은 경기를 구가하면서 달러 강세 기조 이렇게 유지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게 뭔가 약간 상황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11월 달 미국 대선까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5월 달, 6월 달 이게 좀 중요한 변곡점 같은데, 일단은
확정적인 거는 뭐냐? 6월부터 이제 5월에 확정했으니까 실제로 6월부터 이제 QT를 축소한다. QT 축소한다. QT를 국채를 지금 월 650억 달러, 총 950억 달러인데 MBS는 그대로 유지고 65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 250억이죠. 250억 달러로 말 그대로 채권 만기 연장하지 않는 걸 이제 줄이는 거예요. 시장에 실제로 내다 팔던 게 아니기 때문에 내다 파는 게 아니라 만기 돌아오는 걸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걷어들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산을 줄여 나가고 있었는데 연준이 그거 이제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완화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완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긴축량을 줄이는 거니까. 원래 금융시장은 상대적인 거 되게 중요해요.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환율도 미국이 금리를 빨리 지금 내리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한 달러가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어제 또 스웨덴이 금리 내렸잖아요. 스위스 금리 내렸죠. 그러니 금리 차가 오히려 다시 더 벌어져 버리니까 달러가 여전히 또 강세 쪽으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주식은 어제보다 오늘 어떠냐, 오늘보다 내일 어떠냐, 이게 금융시장에서 주식이고 채권이고 뭐가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만큼 QT를 하다가 QT량을 이만큼 줄이는 거니까 이건 완화인 거죠. 이거 6월 달부터 되는 건 확정이에요. 근데 금리는 우리가 언제 내릴지 몰라요, 아직. 자, 그런데 3월에 끝난 게 제가 얘기했던 BTFP. 이게 이제 BTFP가, 여기가 SBB 사태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금리 인상, 그러니까 이 금리를 올리면서 이 지급준비금도 확 깎여 내려오니까 이게 긴축인 거예요. 긴축.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BTFP를 통해서, 그리고 이 BTFP가 여갈피에서 조달이 되고 이게 이제 완화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6월에 QT 쪽에서는 완화가 들어가는데 지금 이 지급준비금은 깨졌어요. 이거는 지금 뭐예요? 긴축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정책 긴축이 아니라 지중금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지중금이.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4월 이전까지처럼 지금 풍부하게 넘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 BTFP 종료와 함께 딱 바로 꺾여버리죠. 여갈피 잔고 지금 얼마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돈을 연준에서 막 풀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다음 그림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에 고용지표가 쇼크가 좀 나오면서, 지난주에 고용지표 쇼크가 정부 지출이 뚝 떨어지면서 GDP 떨어졌죠. 네, GDP 훅 떨어졌죠. 그리고 정부 고용이 뚝 떨어지면서 비농업 고용자 수가 쇼크가 나오고 실업률이 0.1%가 더 올라갔어요. 이거 뭐예요? 정부 당국에서 조절하고 있죠. 지금 미국 경제가 되게 뜨겁고 고용이 뜨거운 거를 그러니까 경제 3요소 정부, 가계, 기업이에요. 근데 GDP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부 지출이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거 줄이니까 미국 GDP가 지금 되게 높잖아요. 떨어지죠. 이렇게 높은 GDP의 고용인데 금리를 어떻게 내려요? 금리 못 내리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뭐 그냥 음모론적일 수 있지만 뭐 옛날부터 항상 그래 왔어. 이런 거는 사실 음모론이 아니라 거의 상식이죠. 지금 재임 선거잖아요, 바이든이. 그러니 현재 기득권 그리고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예요. 그러니 바이든 행정부에서 연임을 위해서 당연히 미국 대선 이전 3개월 S&P 수익률이 차지하는 대선의 승률에 실질적으로 한 60, 70% 이상 영향을 끼치는 걸로 통계 자료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11월 달 대선 전후로 해서 미국 증시가 좋아야 돼요.
미국은 주식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좋고, 그리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실물 경기 같은 것들이 좀 회복 기조라든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좀 약화되면서 실제로 실물 경기에 대한 회복 전망이나 기대감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온 상태에서 대선으로 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죠? 지난 예로 따지면 그 힐러리랑 트럼프랑 2026년도 대선이 있었죠. 그때는 제로 금리였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금리를 올렸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끝까지 금리 안 올리고 선거했어요. 왜? 그 당시에 여당이 민주당이었으니까, 미국 민주당.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트럼프가 이겼지만, 그렇게 선거를 앞두고 경제 정책은 분명히 컨트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 정부 지출을 줄이면서 저는 이게 빌드업이 시작된 것 같아요. 무슨 빌드업이냐? 근데 금리를 내리기 위한 빌드업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스케줄이 제 생각에는 뭐 9월보다 빠르면은 7월 말일에 FOMC 있거든요. 그때 첫 인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7월 말일에 첫 인하를 하려면은 5월 데이터, 6월 데이터 박살나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시장에 조금 단기 충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경기 우려 때문에. 리세션 우려 이런 거 나오면서. 하여튼, 이런 상황들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금융시장에서, 빠르게, 이거 이제 9월 회의가 9월 18일 날 있고요. 7월 회의가 7월 30날인가? 31일인가요? 30날인 것 같다. 30인 것 같다. 그래. 6월에 31일이니까. 그죠? 요렇게 있거든요. 요 9월 18일 9월 FOMC에서 지금 여기가 동결이에요. 여기 지금 현재 금리거든요. 현재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동결 34% 정도는 9월도 못 올린다. 이렇게 보는 거고, 50% 정도가 1회 인하를 예상하는 거고, 요 한 6% 정도는 2회 인하를 예상하는 거니까 2회는 요 7월 회의 정도에서는 한 번 정도 인하를 할 거고, 그리고 9월에 2번 인하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회 이상, 즉 9월에는 늦어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은 70% 가까이로 생겼어요.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이번 주에 단기적으로 강한 반등을 한 거죠.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났으니까. 이렇게 지금 시장이 일주일간 전개가 급격하게 됐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그 기대감 때문에 뭐 당장 랠리까지는 저는 아직 아니지 않을까, 아직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지수 움직임으로 좀 돌아와서 왜 제가 그렇게 보고 있냐면, 자, 이게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고, 월봉상으로도 지금 뭐 보면 큰 그림상으로 그냥 뭐 등락을 거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여기서 좀 더 옆으로 가도 사실 구조적으로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뭐 이걸 좀 더 대범하게 보면 뭐 작년 연말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잖아요. 그리고 조금 떨어져서 뭐 한 2,500 온다 한들 추세적으로는 구조적으로 이게 다 같은 구간이거든요. 뭐 같은 딱 색칠 해버리면 이거 다 같은 구간이잖아요. 그죠? 이건 방향이 달라지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저는 뭐 어쨌거나 그 방향이 결국은 완화 임박한 시점이니까 이렇게 처박힐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처박힐 것 같지는 않고, 결국은 중기적으로는 우상향 기대감, 뭐 금융 완화 구간에는 경기가 나빠져서 단기 충격이 있을지언정 그걸 돈으로 메꾸기 때문에 시장이 추세적으로 깨지진 않거든요. 그럼 결국 궁극에는 경제 상황, 증시 상황은 우상향한다라고 보면 뭐 지금은 그냥 시간 싸움 같아요. 시장은 뭐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앞서 보셨던 이런 유동성 환경이, 저는 뭐 경험적으로 근래 한 뭐 몇 년간 지급준비금이 이렇게 껴져 있을 때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6월에 QT 테이퍼링이나 이런 것들
QT 완화 기대감 같은 것들이 좀 들어왔지만, QT 완화니까 이상하네. QT 축소 기대감 같은 게 들어왔지만, 그 6월 달부터고, 그리고 실질적인 금리 인하는 어쨌거나 뭐 7월, 9월 이 정도까지 좀 딜레이 되니까, 그 기간 동안, 금리 인하 명분들을 좀 확인하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금리 인하 명분은 결국은 경기 둔화거든요. 경기 악화거든요. 경기 악화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과연 새로운 신선한 상승을 할까? 왜냐하면 지금 저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미국 시장에 꽤 반영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럼 과연 달러가 약해지면서 외국인들이 비달러 자산을 살까? 저는 그렇게 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스위스, 그죠? 스위스, 그리고 어제 스페인이란다. 스웨덴, 그리고 이 ECB도 금리를 6월 정도에 인하를 할 걸로 예고하고 있죠. 그럼 미국보다 지금 다른 미국 외 중앙은행들이 더 빠르게 금리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럼 금리 스프레드가 오히려 더 벌어져요. 달러 강세가 당장 안 꺾인단 말입니다. 이 기조에서 과연 시장이 아주 뜨겁게 강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단기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만을 가지고 지금 시장이 너무 막 단기적으로 막 급등 기대 이렇게 가는 건 조금 오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경기 일시적인 악화 신호들이 좀 나타나면서 말 그대로 트러블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 트러블은 불확실성인 거죠. 지금 상황들이 너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 시장이 반응할까? 결국은 어느 쪽으로 반응할까에 대한 가장 큰 힌트는 저는 돈이라고 보거든요. 돈이 많으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거고, 원래 그래요. 주식시장은 이 유동성이 깡패라고, 돈이 적잖아요. 시장에 풀려있는 돈이. 그러면 동일한 상황,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좀 모호한 거는 약간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게 돈의 힘이거든요, 시장에서. 그래서 지금은 이 지준금이 꺾여 있는 상황이라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모호한 상황을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5월, 지난주도 또 비슷한 의견을 드렸지만 현재 5월, 최소한 5월 그리고 6월 가는 구간에서 너무 막 풀베팅을 한다거나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나서 이제 금융 완화기에 들어가니까 지금부터 그냥 롱텀으로 뭐 이렇게 가는 건 조금 시점이 아직 조금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제가 그림을 한 개 빼먹었네. 이거. 이게 뭐냐면, 자, 이 그림 코스피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이게 미국 러셀 2000 지수입니다. 러시아 지수 아닙니다. 미국의 중소형주. 근데 미국에서 중소형주들도 뭐 우리나라의 중소형주하고는 급이 다릅니다. 글로벌 기업들도 아주 많고. 말 그대로 미국의 중소형 2000개 종목이 이제 지수화되어 있는 러셀 2000 지수인데 S&P나 나스닥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거 코스피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움직임이나 흐름이. 자, 이들이 당연히 금리에 민감하겠죠. 이들이 당연히 금리에 민감할 거 아닙니까? 오히려 빅테크 기업들은 기술 섹터지만 돈을 쌓아놓고 있어요. 고금리 나쁘지 않아. 근데 이 중소형 기업들의 경우에는 비용 부담도 크고 당연히 조달 금리도 높기 때문에 금리에 민감한 이 중소형주 시세가 지난주에 고용 데이터가 잘 나왔다고 해서 막 이렇게 가고 있지 않잖아요. 이게 얘네들이 막 이렇게 간다면은 생각을 바꿔야 돼. 제 생각도 바꿔야 돼요. 랠리가 시작될 수 있겠구나. 금융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이 반영하기 시작한다. 이 중소형 지수가, 미국의 중소형주 지수가 움직인다는 거는, 뭐, 매그니피센트 7이나 뭐 M5, M7 이런 쪽으로 슬림화돼서 움직였던 그 긴축기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약화되면서 위험 주식으로의 선호도가 강화되는 거니까 그건 주식시장이 되게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런 양상들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임박한 상황인 것 같은데 한 두세 달 내에 이제
금융 환경이 좀 바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걸 보면서 풀 포지션 취하기엔 조금 부담스럽다 이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종목 섹터의 움직임도 그렇게 해석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 HD 현대일렉이 다음 주에 MSCI 편입되고 확정되고 그럼 그건 좀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뭐 차치하고 어쨌거나 지금 여러분 송배전 전력망 전력망 이게 지금 제일 좋죠. 그리고 IT 쪽에서는 어때요? 삼성전자랑 이건 제가 여러분 틀렸어요. 확산이 아니라 이쪽 집중돼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제일 좋죠. 그리고 지금 화장품과 그리고 미용 기기, 이 의료기기 이게 지금 최고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5월 중에 약간 고점 매도 한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쪽은 대장주인 HD 현대일렉이 수급 이벤트로 거래 빵 터뜨리고 밀리면 보수적이에요. 조정 좀 받아야 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실적이 잘 나오죠. 그러니까 다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실적이 잘 나오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생각보다 훨씬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소비 부양을 하고 있고 그 소비 부양의 수혜이고 최근에 중국 단체 관광객도 들어왔다면서요. 근데 중국 요즘 우리나라 중간재 안 사주거든요. 옛날처럼 중국 좋다 그러면 막 굴뚝지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종목들이 강한지를 보면 이게 현재 현금 흐름이에요. 현재 현금 흐름. 네, 현재 현금 흐름. 주식은요, 미래 현금 흐름, 그러니까 유동성이 강해지면 미래를 봐요. 지금 돈 못 벌어도 돼. 돈이 강하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를 베팅을 하는데 유동성이 약하면 저런 거 다 빼고 지금 장사 잘하는 주식 뭐야?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좋은 장이 아니에요. 슬림화되고 있는 포커스가 현재 현금 흐름이잖아요. 이거는 돈이 넘쳐날 때 현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약간 보수적인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장세를 그렇게 명제화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우시고 종목 대응도 이런 종목들 위주로 당분간 플레이하면서 이 금융 상황이 완화되겠다 싶은 본격적인 시점부터 이제 금리 피해주였던 뭐 2차 전지, 뭐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확 역전이 한 번씩 들어올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건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잘 감안하셔서 지금 여러 가지 중요한 매크로 이슈들 나오고 있는데 시간이 중요하다. 임박이지만 한두 달 정도는 조금 더 인내심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뭐 나쁘게 보는 건 아니니까 너무 비관적으로는 가실 필요 없겠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